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순매수 탑10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하고 있고요. 방산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리콘트와 S-오일이 오랜만에 등장한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19일 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의 수급 패턴을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지만 막판에 좀 매도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보기에는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그럼 외국인이 사고는 쉽지만 장 막판에 좀 눈치를 보다가 매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네. 외국인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시고 오시겠어요? 네, 네. 이제 이게 영어 영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다 떠나서 오늘은 빨간불 나온 게 어딥니까 시장에? 와,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냥 이거 그냥 오후에 금투세 폐지 그냥 쭉 가서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서 또 패턴들이 오전에 잠깐 사는 것 같다가 또 오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어떤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도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매기가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대표 주자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톡신, 뷰티 이런 쪽들이 좀 강한 편이죠. 거기에 먼저 코스닥을 주도한다는 쪽을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낙폭 컸고 이제 이쯤이면 좀 PBR 1.0x배 정도면은 이쯤이면은 좀 반등할 때 됐는데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서 보였던 거랑 똑같이 이번 사이클은 AI 사이클입니다. 아직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들을 다 끌지 못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주도적인 종목은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매매를 한다라고 하신다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물렸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등폭이 얼마큼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되 플레이를 하고 변동성과 함께 같이 대응을 한다라는 쪽은 하이닉스 매매가 더 맞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하고 하이닉스 매도하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느끼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 막판까지 좀 매수세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뷰도 또 긍정적인 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저 10위권에 있는 S-오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 관련주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탄력이 다른 흥구석유라든지 중앙 에너비스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네. S-오일을 그럼에도 좀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상승 여력 얼마큼 열려 있을까요? 저라면 안 사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할 때 이제 보통 주가의 변동성을 느끼고 매매를 합니다. 네. 오늘 이거 샀는데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조만간 뭐 탄력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앞으로 5% 10% 수익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런 쪽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복합 정제 마진 이걸 많이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지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살짝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정제 마진 수준이 뭐 10달러대 이상으로 확 벌어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주에 대한 메리트를 그렇게 강하게 붙게 되면서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장을 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동향들과 같이 보시면서 이어가는 걸 확인하시되 아직 이에 따라서는 차라리 방산주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 쪽으로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서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에 대한 대응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님의 뷰는 석유주보다는 방산주에 좀 방점을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가운데 대표님의 탑픽은요? 방산주 얘기했으니까요. 네. 방산주는 조금 이따가 보고 네. 그중에서 실리콘2 네. 9번에 들어와 있네요. 예, 억울하게 빠졌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근데 워낙 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의 부양체계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지난주가 아니죠. 헛갈려요. 이제 매번 쉬다 보니까. 퐁당퐁당 쉬다 예. 보니까. 네. 지난 거래일 때 나왔었던 미국의 항만도조 파업 이슈로 인해서 네. 저거 그러면 운임 올라갈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슈가 끝났다 보니까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게다가 또 쇼핑 시즌이 있고 거기다가 3분기 실적 관련된 쪽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입장 쪽에서 실리콘2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동향도 살펴볼게요. 기관의 순매수 탑10입니다. 자, 기관은요,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주, 아까 전에도 코스닥 바이오주 많이 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관의 수급 동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스코텍. 과 함께 그리고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영풍 정밀도 자리하고 있고 그 밖에 뭐 금리 인하 수혜인가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고 있네요. HL 만도도 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영풍 정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상한가를 이미 2번 기록했기 때문에 저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손이 잘 나가진 않지만 투자자들 대범한 것 같습니다. 상승 랠리 계속 지속되면서 투심이 불타고 있는데 MBK가 공개 매수가를 3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네. 오늘 20% 급등하면서 주가가 3만 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할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밸류업이죠. 네. 어떤 경영권 분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쭉 끌어올린다. 진정한 밸류업의 표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주가는 여기까지 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개 매수 가격과 함께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늘이 10월 4일이 관련해서 공개 매수 마지막 절차의 진행인데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 가격들이 어떤 지금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용품정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3만 원대 이상으로 더 추가 탄력 받으면서 아마 이제 또다시 MBK 쪽에서 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추가 탄력을 받는데 지금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부담 없는 비중만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일단 끝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계속 공개 매수 가격대를 올려가면서 지분 경쟁을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긴 즐기시되 오히려 반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일단 시장 흐름들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지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가져가 보자, 수익 극대화하자라는 전략이고 신규 매수는 조금 무리하지 말자라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HL 만도도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네. 기관의 HL 만도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8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부품 기업 사는 거예요? 이유는 실적이죠. 네. 지난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 예고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먼저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9월 달에 판매 데이터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 살 거 조금 이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가 확 붙지 못하는데 점점점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요는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연결시켜서 본다? 그럼 가장 많이 실적 탄력도가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HL만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시켜서 네. SL 정도까지는 그래도 SL. 좀 중형급 쪽에 대형급은 아니지만 중형급 정도 쪽에 어떤 자동차 부품사 정도면은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탄력되는 부품 쪽들이 먼저 실적 변화 나오면서 또 인도에 대한
인도 법인에 대한 변화 이런 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측면에서 HL만도 그리고 SL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기관을 따라서 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신규 매수는 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예, 아, 주가가 그럴까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살짝 좀 눌렸을 때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또 현대기아차 탄력도 같이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볼 게 많습니까? 네. 하지만은 그래도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네. 쪽에서 보시되 항상 따라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 미리 좀 HL 만도를 8거래 연속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린다면 저희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실 때 현대차와 기아의 동향도 체크해 보시면서 HL 만도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외국인 대 기관의 우열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이제 기관의 탑픽부터 먼저 꼽아볼게요. 네, 그러실 줄 알고 미리 네. 예고를 드렸던 네. 네, 방산주 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예, 네, 여기서 등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방산에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 네.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이번 사이클에서 중동 전쟁이 조금 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들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겠죠. 아이고 이제 중동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립에 대한 어떤 국방에 대한 자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무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한국 쪽이 가장 높지 않나. 이 부분은 여전히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인적 분야를 통해서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 반영하는 측면들도 좀 더 강할 것 같고 게다가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 이를 끌고 나가는 실적 변화를 본다. 기대감은 여전히 높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대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실리콘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에 대표님의 선택은요? 둘 다 합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실리콘트는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요. 이쪽에 대한 변화 흐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한 3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멘텀을 그래도 실리콘투보다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점을 몇 가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둘 다 좋은데 뭐가 네.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도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쪽들이 이제 뷰티 쪽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성수기가 다가온다라는 측면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를 따라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 쪽들도 느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기반에 따라서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계속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또 시장에 강한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웬만하게 잘 안 밀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와 함께 시장 변화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또 어떤 소모품과 관련된 쪽에 방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풍산 같은 경우도 있겠죠. 탄약은 소모품입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각각 메리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방산 쪽에서 K 방산을 뿜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장 중심적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우승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봤는데요. 네. 또 오후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금투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영향이고 뭐고요. 네. 하지 마시죠. 일단 하지 마시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시고 그리고 또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벌써 코스닥이 빠르게 살아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만큼 그게 많이 눌렸고 고통받았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현명한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폐지에 모두 다 거수하세요. 예,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코스닥 관련된 쪽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와 함께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코스닥 관련된 ETF도 좋고 거기다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는 바이오 쪽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뷰티 이게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2차 전지는 살짝 늦을 겁니다. 테슬라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차후에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코스닥 화이팅! 네. 네. 대한민국 증시 화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금투세 결과가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민수 대표와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